1872년 12월 5일 대서양 한복판에서 한 척의 배가 발견됐대요. 배의 이름은 메리 셀레스트호. 돛은 찢겨 있었지만 배는 떠 있었고 화물도 그대로였고 선원들의 개인 물건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만 없었대요. 선장과 그의 아내, 2살짜리 딸, 그리고 선원들까지. 모두 10명.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무려 154년 전 사건인데요. 아직도 누구 하나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길이 약 31m의 배. 그러니까 10층 건물 높이와 거의 맞먹는 크기의 배가 바다 위에 멀쩡히 남아 있었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10명만 증발한 겁니다. 시신도 없고 구조 신호도 없고 싸움의 흔적도 없었다고 해요. 더 이상한 건요. 배 안에는 6개월치 식량과 물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구명정 하나만 사라져 있었대요. 마치 누군가가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고 속삭인 것처럼요.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메리 셀레스트호가 마지막으로 사람의 목소리로 가득했던 그날로.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그 바다 위로요. 배경과 맥락. 1872년 11월 7일. 미국 뉴욕 항구에서 한 척의 범선이 조용히 출항했대요. 메리 셀레스트호. 길이 약 31m, 282톤급의 브리그엔틴 범선이었고 목적지는 이탈리아 제노바였다고 합니다. 배 안에는 공업용 알코올 1700일 배럴이 실려 있었대요. 당시 화물 가치는 약 35,000달러. 지금 기준으로 보면 훨씬 큰 돈이었겠죠. 선장은 벤저민 브릭스. 37세의 노련한 선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세라 브릭스와 2살짜리 딸 소피아 마틸다까지 함께 태웠다고 해요. 그리고 선원 7명. 이렇게 총 10명이 메리 셀레스트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브릭스 선장은 어린 딸과 아내까지 데리고 겨울 대서양을 건너려 했을까요? 브릭스는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신앙심이 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항해 기록도 꼼꼼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는 배를 가족의 생계이자 미래로 봤고 메리 셀레스트호의 집은 일부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는 단순한 운송이 아니라 자기 삶을 걸고 떠난 일이었겠죠. 하지만 메리 셀레스트호는 처음부터 이상한 배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원래 이 배의 이름은 메리 셀레스트가 아니었대요. 1861년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스펜서스 아일랜드에서 건조됐을 때 이름은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항해부터 선장이 병으로 사망했고 이후에도 좌초, 충돌, 손상 사고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바다에서는 흔한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19세기 범선 운항은 늘 위험했으니까요. 그래도 사람들은 나중에 말했대요. 이름을 바꿔도 운명을 바꾸지 못한 것 같다고요.
1868년 아마존은 미국 선주에게 넘어가고 수리를 거쳐 메리 셀레스트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1872년 벤저민 브릭스가 그 배를 맡게 됩니다. 그는 출항 전 어머니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해요. 세라와 소피아가 함께 가며 날씨가 좋고 배도 잘 나간다는 식의 평온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리 셀레스토보다 8일 늦게 또 다른 배가 뉴욕을 떠납니다. 데이 그라티아호. 선장은 데이비드 모어하우스였고 흥미롭게도 그는 브릭스 선장과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출항 전 뉴욕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같은 대서양을 건너 비슷한 항로로 유럽을 향하던 두 배. 그리고 1872년 12월 5일 아조레스 제도 근처 해상에서 데이 그라티아오는 이상한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돛은 일부 찢겨 있고 움직임은 불안정했지만 침몰 직전은 아니었다고 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배가 바로 메리 셀레스트호였습니다. 선원들이 올라가 봤을 때 배는 멀쩡했습니다. 식량도 남아 있었고 물도 있었고 화물도 대부분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알코올 1700일 배럴 중 일부는 나중에 누출 흔적이 확인됐지만 배를 버릴 만큼 치명적인 폭발은 없었대요. 그런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선장 브릭스도, 아내 세라도, 2살짜리 소피아도, 선원 7명도, 총 10명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겁니다. 구명정은 없었고 항해 장비 일부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항해 일지는 11월 25일 아침에 멈춰 있었대요. 발견된 날은 12월 5일. 그러니까 최소 9일 동안 이 배는 사람 없이 대서양 위를 떠돌고 있었던 셈입니다. 가장 이상한 건 배 안에 난투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도 없고 해적의 약탈 흔적도 뚜렷하지 않았다고 해요. 선원들의 개인 물건도 상당수 남아 있었고 파이프, 옷, 식기 같은 생활의 흔적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침몰하지도 않은 배를 버렸을까요? 브릭스 선장은 경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정말 위험하지 않았다면 가족을 태운 채 구명정으로 옮기는 선택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도 그는 배를 떠났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믿었던 걸까요? 혹시 알코올 증기가 새어나와 폭발 위험을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착각했을까요? 항해 장비 고장으로 위치를 잘못 판단했을까요? 바람, 파도, 압력, 냄새. 그 순간 선장의 머릿속에는 어떤 계산이 지나갔을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그 선택이 아주 잠깐의 피난이었다면 메리 셀레스토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서 조용히 멀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배는 살아남았고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메리 셀레스토는 단순한 난파선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바다가 사람을 삼킨 이야기라기보다 사람들이 왜 스스로 멀쩡한 배를 떠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1872년의 대서양 한가운데 10명의 사람은 사라졌고 남은 건 282톤짜리 침묵과
마지막으로 다치지 않은 질문 하나였대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데이 그라티아오의 선장 모어하우스는 망원경 너머로 떠있는 배 한 척을 봅니다. 처음엔 그냥 항로를 잃은 배처럼 보였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돛은 찢어진 채 반쯤 걸려 있고, 배는 바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마치 누군가 조종을 멈춘 것처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의 이름은 메리 셀레스트호. 282톤짜리 상선이었고, 화물칸에는 공업용 알코올 1701배럴이 실려 있었대요. 당시 화물 가치는 약 35,000달러. 지금으로 치면 수십만 달러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배가 버려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선장 벤저민 브릭스, 그리고 선원들까지 모두 합쳐 10명?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피가 흘러 있던 것도 아니고, 싸움의 흔적도 없고, 배가 크게 부서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량은 남아 있었고, 개인 짐도 그대로였대요. 누군가는 곧 돌아올 것처럼. 파이프도 놓여 있고, 선원들의 옷가지도 남아 있었고, 심지어 선장의 방에는 가족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명보트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왜 멀쩡한 배를 버리고 더 위험한 작은 보트로 옮겨 탔을까요? 조사관들은 화물칸을 확인합니다. 알코올 배럴 중 9개가 비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알코올 증기가 새어나왔고, 선장은 폭발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래서 잠깐 배를 떠나 있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죠. 폭발이 있었다면 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메리 셀레스트호에는 그 흐름도, 불탄 자국도, 대형 폭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 기묘합니다. 배 안에서 발견된 항해일지는 마지막 기록이 11월 25일에 멈춰 있었대요. 그런데 배가 발견된 건 12월 5일. 무려 10일 동안 메리 셀레스트호는 사람 없이 바다 위를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바다는 배를 삼키지 않았고, 배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선원들이 사라진 자리만 품고 계속 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돈 문제였습니다. 데이 그라티아오 선원들은 버려진 배를 구조했기 때문에 해난 구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대요. 당시 선박과 화물 가치를 합치면 약 46,000달러 정도였고, 구조 보상은 보통 가치의 10%에서 20%까지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에게 겨우 1,700원 안팎만 인정했다고 해요. 재판부가 묘하게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데이 그라티아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혹시 보험금 때문은 아닐까? 혹시 선장 브릭스 일행을 해치고 배를 차지하려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브릭스 선장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술도 거의 하지 않고 가족을 데리고 항해할 만큼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구명보트에 올랐을까요? 그 순간을 상상하면 이야기는 갑자기 미스터리에서 사람의 감정으로 내려옵니다. 어쩌면 그는 공포에 질린 선원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려는 아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배 안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보였거나 알코올 냄새가 짙어졌거나 계기판이 고장나서 배가 곧 위험해질 거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했겠죠. 잠깐만 내려가자고.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올라오자고. 배는 바로 저기 있으니까. 절대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바다는 사람의 계산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밧줄이 끊어졌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돌풍이 배를 밀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명보트는 넓은 대서양 한가운데서 메리 셀레스트 호를 다시 따라잡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남은 건 멀쩡한 배 한 척, 사라진 10명,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않은 가족의 이름뿐이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의 진짜 비밀은 귀신이나 저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들이 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보다 그 순간 그들 모두가 살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클라이맥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물었대요. 이 배에 사람들을 데려갔을까? 해적이었을까? 반란이었을까? 아니면 바다 위에서만 벌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 하지만 기록을 하나씩 걷어내면 가장 무서운 가능성은 따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 배를 버리게 만든 건 누군가의 공격이 아니라 선장 브릭스의 판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에는 공업용 알코올 1701통이 실려 있었대요. 그중 나중에 확인된 빈통은 9통. 전체로 보면 겨우 0.5% 정도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아주 작죠. 1701개 중 9개. 손실로 치면 배 전체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새어나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체는 작은 불씨 하나로도 순간적으로 팽창할 수 있대요. 폭탄처럼 배를 찢는 폭발이 아니라 퍽 하고 압력이 밀려오는 폭발. 그 뒤엔 불탄 자국도 거의 남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배 안에서는 큰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음식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화물도 대부분 그대로였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면 1701통 중 고작 9통만 사라진 건 말이 안 됐대요. 해적이라면 돈 되는 화물과 선원의 물건을 그냥 두고 갈 이유가 없었고요. 선원 7명, 선장 가족 3명, 모두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선장이 폭발을 두려워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 안에서 알코올 냄새가 짙어졌고, 갑자기 선창 쪽에서 압력이 터졌고,
해치가 들썩였고 선원들은 배가 곧 폭발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브릭스 선장은 계산했을 겁니다. 배에 남으면 10명이 한 번에 죽을 수 있다. 잠시 보트로 옮겨 타면 배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손익으로 보면 이상하죠. 배와 화물의 가치는 수천 달러였고 당시 기준으로 지금 돈 수억 원에 가까운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장의 계산표에서 사람 목숨 10명은 화물 1701통보다 무거웠던 겁니다. 남는 선택의 기대값은 공명 생존일 수 있고 떠나는 선택은 적어도 10명 생존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배를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잠깐 피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구명 보트를 내리고 메리 셀레스토의 밧줄로 연결했을 겁니다. 배가 폭발하지 않는 걸 확인하면 다시 올라오려고요. 거리는 아마 몇십 미터, 길어야 몇백 미터. 그 정도면 안전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다는 숫자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돛이 바람을 받고 메리 셀레스트호가 갑자기 속도를 얻었고 밧줄이 끊어졌거나 풀렸다면 작은 구명보트는 그 순간 끝이었을 겁니다. 큰 배는 계속 앞으로 갔고 사람 10명은 뒤에 남았겠죠? 물은 충분했을지 몰라도 바다 한가운데 작은 보트에겐 시간이 없었대요. 발견 당시 메리 셀레스트호는 마지막 기록 지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항해일지 이후 발견까지 약 10일. 그 10일 동안 배는 혼자 떠다녔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호의 사람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배를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된 겁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요. 그들이 배를 버린 순간 배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는 멀쩡했습니다. 음식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항해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는 유령선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인 이야기였을지도 몰라요. 불길한 소리, 그리고 선장의 짧은 판단. 잠깐만 피하자. 그 한마디가 10명의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메리 셀레스트호는 그 뒤에도 바다 위를 떠갔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 배가 싣고 있던 진짜 화물은 알코올 1701통이 아니었어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판단이었습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멀쩡히 떠 있던 배 한 척을 따라갔습니다. 돛은 찢어졌지만 배는 가라앉지 않았고 화물도 그대로였고 선원들의 흔적은 마치 조금 전까지 누군가 있었던 것처럼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명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대요. 150년이 넘은 지금도 우리는 GPS와 위성, CCTV와 기록 장치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 하나가 사라지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메리 셀레스토가 무서운 이유는 유령선이라서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만 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폭발을 두려워해 잠시 배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바다에 어떤 순간이 있었던 걸까요? 댓글로 메리 셀레스토의 사람들은 왜 구명정을 내렸을까요? 알려주세요. 괴담 라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조용히 구독 눌러두세요. 관련 기록과 참고 자료는 설명란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기록에서는 밤바다보다 더 조용히 사라진 한 등대지기들의 마지막 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fs://www 아어카이브즈 BBC 뉴스 fs://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